KBS 바둑왕전 패자 결승 경기를 전해드립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동훈 사단과 윤찬희 사단 패자 결승에서 격돌하게 됐습니다. 이번 바둑왕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두 기사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동훈 사단은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신예 기사 중 한 명이죠. 이제 18살이고요. 한국 바둑의 미래로 불리우는 선수입니다. 윤찬희 사단은 어떻게 보면 고참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26살의 청년 기사인데 네. 다른 대회에서의 성적보다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의 성적이 유독 좋고 내용에서도 아주 훌륭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듯이 오늘 대국은 창과 방패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윤찬희 사단이 조금은 공격적인 창이라면 상대적으로 이동훈 사단은 수비적인 방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순 대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네, 결승에 박정환 구단이 선착해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결승 상대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KBS 바둑왕전 패자 결승. 윤찬희 사단입니다. 2014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었는데요. 레츠런 파크배 8강까지 진출했습니다. 네, 이동훈 사단. 작년에 명인전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네, 한때 영재 4인방이라고 불리었는데 최근에는 그 영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동훈 사단. 이 작년에 명인전 준우승에 그치긴 했지만 본격기전 결승까지 올랐었는데요. 이 바둑을 승리한다면 두 번째 본격기전 결승이 돼요. 나이는 분명 신예 기사인데 이 평소 행동 거지나 아니면 바둑 두는 모습, 내용 이런 것을 보면 절대 신예 기사라고는 믿을 수 없는 노련함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동훈 사단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목소리가 작고 조용조용하죠. 평소에 말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또 이렇게 또래들끼리만 있으면 곧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4인방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영재 4인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훈 사단은 이제 영재라는 수식어가 좀 어색해요. 네, 많이 어색하죠. 이동훈 사단이 영재 4인방이라고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불리우곤 했는데 사실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의 성적을 놓고 보면 영재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우선 약 7개월 동안 이세돌 구단에게 3전 3승이고요. 네. 커지혜 선수에게 1전 1승, 그 외에 저우리양 선수도 꺾었고요.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80%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대회 우승자들을 상대로 다 승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동훈 사단이고요. 그런데 작년 초만 해도 이 영재 4인방 중에 가장 좀 부진한 선수가 이동훈 사단이기도 했거든요. 네, 약 1년에 걸친 슬럼프 끝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에는 과연 그 슬럼프의 끝이 어디일까 좀 답답할 정도로 풀리지 않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슬럼프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탄탄대로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살아나면서 물론 2월 랭킹에서 한 계단 내려앉긴 했지만 10위권까지 올라섰고요. 네. 이동훈 사단이 얼마나 이 깊은 슬럼프의 터널에 빠졌냐 하면 2013년 말에는 공식 시합 10연패를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 중순까지도 3승 9패를 찍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던 이동훈 사단이 갑자기 확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이 전문가들을 놀래켰고요. 이렇게 순식간에 뭔가 변했다는 것은 어떤 깨달음이 있었겠죠. 네, 이동훈 사단 98년생입니다.
윤찬희 사단도 이번 정말 좋은 기세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신의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네. 그것도 상대에게 거의 찬스를 내어주지 않고 대부분 완승을 기록하면서 현재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바둑왕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좋은 수읽기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을 보여줬고요. 네, 중반 전투에서 아주 노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나이에 걸맞지 않는 노련함 하면 또 이동우 사단이 유명하거든요. 오늘은 중반에 어떤 선수가 더 노련하게 판을 이끌어가느냐, 거기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랭킹이나 이름값에 관계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 관전하기를 즐겨하는 선수들의 바둑이 있는데요. 윤찬희 사단도 그 리스트에 이제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평범한 바둑보다는 좀 전투 지향적인 재미있는 바둑 두는 기사를 좋아하시죠? 네. 이원영 선수나 한승주 선수 이런 선수들의 바둑을 굉장히 제가 보기를 즐겨 하는데요. 네.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그 선수들의 특징은 네. 다른 기사들이 둔다고 따라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그 독특한 감각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윤찬희 사단도 그런 면에서는 자신만의 색깔은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동훈 사단의 바둑은 그리 즐겨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동훈 사단은 네. 좀 무난하게 두면서 주로 평범함 속에 이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이완영 선수나 또 윤찬희 선수의 바둑을 조금 더 즐겨보는 편이죠. 네. 그런데 이동훈 사단도 이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전투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동훈 사단이 그냥 마냥 받아주기만 할 때에는 깊은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이제 중반 수일기가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그리고 상대의 그 수법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초반은 큰 변화 없이 서로의 진영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평범하게 모범 포석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동훈 사단이 확실히 좀 바둑을 쉽게 이끌고 있죠. 네. 먼저 우하기 위해서 흙의 형태를 넓혀두고 우변으로 눌러갑니다. 백이 하나를 붙여서 물어보는데요. 지금은 실전처럼 안에서 받아두는 게 정수인가요? 지금 바깥으로 젖히기에는 그 전에 흙이 두었던 교환들이 모두 중복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실전은 안쪽으로 받았고요. 윤찬희 사단이 귀에 하나 붙여둔 교환이 있어서 백 한 점이 움직이는 뒷맛이 생기니까 바짝 다가서서 그 뒷맛을 노리는 겁니다. 네. 지금 그곳을 나간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죠. 거기를 나가니까 귀의 뒷맛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네. 백의 양쪽을 가르고 나가면서 흙의 바둑이 두터워집니다. 여기까지의 포석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서로 큰 실수가 없었고 무난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흙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서로의 모양들이 비교적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일단 이 좌하귀의 정석 선택이 부분적으로는 거의 호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좌변에 백이 두 칸 벌린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조금 어정쩡하고요. 네. 그곳의 형태가 조금 언밸런스한 만큼 딱 그만큼 흙의 포석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윤찬희 사단. 윤찬희 사단의 바둑은 조금 실리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으로 뒤쳐졌을 때 두터움을 이용하기보다는 일단 집으로 앞서고 나서 상대의 두터움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김정현, 안성준 선수를 상대로도 네. 그런 선실리 작전으로 재미를 보았죠. 네, 일단 귀에서 이동훈 사단이 패를 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변 쪽의 백도를 괴롭히기 위해 그냥 백을 살려주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백은 자리를 잘 잡고 살았지만 상변이 다시 문제가 됐고요. 네. 애초에 백이 3-3을 들어가서 흑이 맞고 백이 밀었을 때 네. 이동훈 사단이 2선을 늘지 않았습니까? 그 수로 치받았다면 귀는 패가 되지만 상변 쪽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동훈 사단의 선택이 괜찮아 보이네요. 그쪽을 막지 않네요. 지금 상변을 먼저 둔 것은 네. 상변에서 백이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 여차하면 흑이 아예 귀를 차지하고 백을 중앙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네. 흑이 만약에 호구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막았을 때에는 백이 흑이 호구 친 그 자리를 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수순이 정교합니다. 이동훈 사단. 저라면 뭐 저런 곳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막았다고 해도 네. 백이 실전처럼 그냥 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훈 사단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내주는 것이 싫었다는 거죠. 백이 귀를 막을지 아니면 흑이 호구 친 자리를 늘지 네. 그 양쪽 선택을 놓고 백이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수로 따지자면 실전이 정확합니다. 백이 귀를 막지 않았다면 귀의 사활은 괜찮나요? 귀의 사활은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귀를 막지 않고 느는 순간 중앙을 끊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전의 선택을 흑이 했습니다. 네. 이동훈 사단의 정밀한 수순이 나온 장면인데요. 자, 우상 쪽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는데요. 이 형태에서 네. 그냥 막으면 여기를 늘고 네. 귀는 다치지만 여기 끊는 것을 노리는 거죠. 네. 끊으면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뜻인가요? 지금은 싸우는 게 아니라 아예 흑이 잡혀버립니다. 여기를 시음당해서 네. 이건 흑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결국 늘 때는 네. 흑이 호구 칠 수밖에 없고 이 교환을 시키고 백이 막는 것이 득인지 아닌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네. 상대에게 이런 선택권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동훈 사단이 먼저 하나 젖히고 네. 그러고 막았을 때는 이제 백이 먼저 할 어떤 여지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단수 치면 그냥 받아주어서 네. 이 교환은 오히려 백이 다음에 이 자세를 허용해서 손해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두드려 놓고 막았고요. 네, 그래서 막으니까 네. 늘어간 것이 정확한 수순이고요. 네, 실전은 늘고 한 칸 뛸 때 네. 여기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이쪽을 들여다본 장면인데 이동훈 사단은 지금 귀에서 실리를 내어주었지만 자연스럽게 상변을 핍박하면서 모양을 넓혀갔죠. 네. 이쪽만 보면 백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습니다. 대신에 윤찬희 사단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탈출을 하면서 이제는 반대로 좌상 쪽의 흑돌도 완벽하진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쪽 부근에서의 흑의 타결을 일단 봐야겠습니다. 네. 자, 좌상 부근이 2차 접전이 되겠네요. 네, 실전은 2점을 살리고 윤찬희 사단이 꽉 틀어 막았고요. 안에서 흑이 사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대신에 백도 흑을 살려주긴 했지만 선수로 중앙을 틀어 막았기 때문에 상변에서 중앙으로 뻗어나온 백의 형태가 선수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흑이 우상에서 얻은 것만큼 백도 좌상에서 득을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서로 잘 어울린 한 판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제 느낌으로는 초반 포석 단계에서 약간 흑이 앞서다 보니까 그 정도 차이로 흑이 두기 편한 바둑으로 보입니다.
뭐 이 바둑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극단적인 전투 형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누가 좀 이렇게 이끌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동훈 사단이 좀 바둑을 두텁게 이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윤찬희 사단에 그 전에 대국했던 바둑을 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윤찬희 사단이 접전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노련하게 전투를 한다는 것을 이동훈 사단이 파악을 하고 네. 이제 본인의 기풍 쪽으로 좀 끌어당기기 위해 판을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바둑은 뭐 수순에 비해서도 많이 정리가 돼 있는 편이죠. 네.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중앙 쪽인데 네. 중앙의 흙의 모양이 어느 정도 넓어지느냐, 그리고 하변에 백이 두 칸 벌린 자리가 어떤 식의 정리가 되느냐, 이 양쪽을 제외하면 다른 쪽은 거의 정리가 된 형태입니다. 윤찬희 사단도 그래도 침착합니다. 사실 이동훈 사단이 이렇게 평범하게 판을 이끌고 갈 때 조금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네. 윤찬희 사단의 행마에서는 그런 점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거기를 지금 잡았어요. 상변 쪽에 이동훈 사단이 단수 친 자리가 102점을 잡아서 실내로 큰 자리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 크기는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수 역시도 지금은 두터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이미 두텁지 않았나요? 약간의 그 뒷맛은 있어요. 네. 만약 흙이 그곳을 두지 않았다면 흙의 형태에 대해서 나중에 백이 좀 찔러 들어간 뒷맛은 있었습니다. 이동훈 사단은 뭐 시종일관 두텁게 처리를 해두고 있는데요. 자, 중앙 쪽 다시 보겠습니다. 네, 좀 빠른 느낌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북은 어떻게 보면 끝내기 단계에서 둘 수인데 네. 좀 때이르게 두었다는 느낌이 있죠.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네. 물론 실리로도 크긴 한데 실리만 봤다면 지금 두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수를 둠으로써 두 점을 잡는 순간 네, 나중에 흙이 여기를 나와서 끊는 뒷맛이 있습니다. 백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끊어지기만 한다면 백이 곤란하죠. 당장은 씌워서 흙이 잡히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면 흙이 중앙을 키우는 단계에서 이 부분이 전부 선수로 듣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한 가지 효과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이유는 네.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를 끊었을 때 이 뒷맛이 나쁜 자리를 좀 염려한 것 같아요. 흙이 어떻게 네. 받을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니 흙의 모양도 꽤 신경이 쓰이네요. 흙이 이렇게 늘면 이쪽 끝내기를 이미 당했죠. 네. 그렇다고 한 점을 잡으면 단수 치고 여기를 단수 쳐서 뒤에 한 점이 선수로 떨어집니다. 네. 당장은 여기를 끊으면 그래서 흙은 선택이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끊어서 네. 아예 잡고 이제 늘면 이런 식으로 되는 자리인데 당장은 뭐 크게 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추후에 이런 노림도 있고 집으로도 크고 네. 또 이쪽에 나와 끊는 것도 노릴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수가 두텁다고 본 것 같아요. 이동훈 선수의 기풍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보너스들이 남는 자리였는데요. 네, 실전에는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선택을 했고요. 네. 여기 날일자를 갔습니다. 현재까지의 바둑은 이 부분에서의 접전은 팽팽했지만 역시 초반 포석 단계에서 흙이 앞섰던 만큼 이동훈 사단이 약간 두기 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어깨를 짚은 수도 백의 형태에 기대면서 은근히 이쪽 나와 끊는 수를 엿보고 있고요. 네, 지금 밀어갔습니다. 네. 결국 이 바둑은 이제 이쪽의 흙 모양과 이쪽의 흙 모양, 여전히 그리고 아래쪽의 정리 이런 쪽이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동훈 사단이 계속해서 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전 보시죠. 흙이 좀 두기 편하긴 해도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지금 계속
이 좁은 부분에서 네. 되게 안쪽으로 받는 저런 수법이 끊어지는 단점이 없다면 저렇게 받을 리가 없죠. 지금은 그 단점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윤찬희 사단도 이런 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이 상변을 차지한 이동훈 사단의 목적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잡아둔 수가 생각보다는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지금 백지입은 전체적으로 한 55 정도 나고 있고요. 네. 흑도 55는 확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 상중앙 쪽 발전성입니다. 방금 전 저의 계산으로는 역시 바둑은 흑이 좀 편해 보입니다. 이동훈 사단의 기풍이 뭐 최근에 좀 변했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의 흐름은 딱 이동훈 선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이 이동훈 사단의 기풍이 변하는 이 추이를 보면 이창호 구단과 매우 흡사합니다. 네. 이창호 구단도 아주 평범한 수를 즐겨두다가 점점 전투적으로 변했죠. 그런 모습을 이동훈 사단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본 바탕은 두터움, 계산력 이런 쪽에 있는 만큼 지금의 이런 형태는 이동훈 사단이 가장 잘 두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윤찬희 사단이 뭔가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고요. 네. 최근에 이동훈 사단의 바둑을 보면 확실히 한 단계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긴 슬럼프의 터널을 거치면서 네. 과거에 가장 잘 나갈 때보다도 지금의 바둑이 훨씬 좋아요. 사실 한국도 이 이동훈 사단 같은 90년대 후반에 태어난 기사들이 좀 힘을 내줄 필요가 있죠. 네. 최근에 중국 바둑계의 활약을 보면 이미 95년 이후에 출생한 기사들이 3명이나 세계 타이틀을 차지를 했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가장 핫한 기사 중 한 명인 커지에 선수는 이동훈 사단과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뭐 중국은 95년생 이후로 그런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한국은 90년대로 끌어올려야 되죠. 네. 90년생 이후로 따져본다고 해도 세계대회 타이틀을 땄던 선수 박정환 구단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대 교체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어린 기사들이 쑥쑥 자라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가장 중국에서 최근에 잘 나가는 뭐 미위팅 선수라든가 커지에 선수 이런 96년생, 97년생 선수들과 이동훈 사단이 실력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중국 갑조 리그에서 이동훈 사단이 커지에 선수를 꺾기도 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한다든지 또는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마지막 자신의 바둑에 하나, 대해서 좀 더 둘, 자신감을 갖는 셋, 계기가 필요하고 다섯, 만약 그런 여건만 여섯, 마련이 된다면 저는 일곱, 이동훈 사단이 여덟, 금방 그런 아홉. 중국의 훌륭한 기사들과 자웅을 겨룰 수 있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바둑은 참 어느새 이렇게 정리가 돼버렸는데요. 네. 윤찬희 사단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둑은 백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마지막 될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둘, 지금 별로 해볼 데가 없이 현재 상황은 밀리고 있어요. 지금은 두터움과 집을 모두 흑이 갖고 있는 건가요?
확정가로만 놓고 보면 윤찬희 4단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이 중앙의 발전성이 문제인데 백도 어느 정도 엷은 부분이 있고 그런 곳을 찔러 들어간다면 이동훈 4단이 확정가에서 부족한 것만큼 중앙에 집을 만들면서 채우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형세를 물론 중앙은 좀 이렇게 확실하게 계산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마지막 하나, 저의 형세 둘, 판단 그리고 느낌으로는 넷, 반면 다섯, 10집에 가까운 여섯, 흑의 우세로 일곱, 보입니다. 8. 참 중앙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전 그런 형세 판단을 들을 때마다 놀랍거든요. 프로 기사들도 거의 느낌이죠. 네. 흐름과 그리고 지금까지의 단연간의 이 승부 경험을 통한 느낌으로 중앙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둘, 셋. 지금 넷, 그 정도 차이는 날 것 다섯. 같아요. 중앙에도 흑의 권리가 더 큰 거죠. 그렇죠. 지금 중앙은 백이 몇 번을 둔다고 하더라도 100집이 날 자리는 아니고 흑은 한 수 둘 때마다 집이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발전성이 윤찬희 4단의 고민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침착한 수가 나옵니까? 사실 방금 전에 백의 중앙 날일자 행마가 조금 엷은 느낌을 주는 행마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강렬하게 상대를 압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동훈 4단은 그냥 자신의 길만을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동훈 4단은 뭐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을까요? 네, 계속 흐름을 좋다고 보고 있어요. 문제는 앞으로 중앙에 얼만큼 집을 낼 수 있는가 하나, 그쪽에 포커스를 둘, 맞춰야 합니다. 셋, 넷, 참 이런 다섯, 바둑 따라가는 여섯, 쪽에서는 어려운데요. 여덟, 아홉. 만약에 지금 박정상 해설위원이 100번이라면 어떤 작전을 세우실 건가요? 지금은 뭐 뚜렷한 작전이 있기보다는 중앙에서 네. 계속 흑의 형태를 깎아 들어가야죠. 뭐 뚜벅뚜벅 추격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흑의 형태가 두터워서 뭔가를 노릴 부분은 마지막.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둘, 네, 윤찬희 4단의 추격이 필요한 장면인데요. 자, 중앙 쪽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네, 지금 여기를 한 칸 띄고 네. 백이 이쪽을 둔 장면입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백이 그냥 평범하게 끝내기로 했을 때 네. 개가를 한번 해보죠. 여기에는 두 점은 잡혀 있고 후에 이쪽 두 점까지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대략 반반 세서 두 집, 여기는 네 집 해서 6집, 7. 한 36집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41. 여기가 50집입니다. 약간의 발전성을 일단 제외를 한 채 세워보죠. 50에 59, 60, 65, 66. 66이 강합니다. 그럼 66의 발전성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00은요. 15집이고요. 네. 합쳐서 35집입니다. 40, 42, 46, 51집, 52집, 52집에 이제 여기 조금 늘어날까 말까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냥 발전성을 제외하고 봤을 때 이 바둑 네. 어차피 지금 네. 흑이 좀 앞서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 중앙의 발전성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바둑은 네. 확실히 흑이 편합니다. 네, 지금 실전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끊어지는 단점이 남아 있고 네. 그런데 여기를 봤자니 여기 끊어져서 방금 전에 개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좀 집으로는 추격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흙이 먼저 손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럼 제가 셌던 것보다 4집 이상 늘어나니까요. 네. 실전에서도 버텼습니다. 이건 윤찬희 사단이 조금 무리로 보이는데 네. 이 부분이 최후의 승부처가 되겠네요. 이제는 흙도 이 부분에서 집으로 많은 손실이 있었던 것만큼 뭐 이런 쪽을 젖혀서 강력하게 압박하는 최후의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찬희 사단이 좀 무리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요. 이 작전이 통한다면 꽤 추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무리인 건 알지만 맞는 선택이죠. 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백이 중앙 쪽에 마지막 하나, 집이 붙는 것을 셋, 제외하고 50, 넷, 20이었으니까요. 다섯, 네. 집으로는 여섯, 따라잡기 어려웠어요. 일곱, 여덟. 발전성을 제외하고 봐도 흙이 괜찮은 흐름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계산으로는 중앙을 제외하고 한 13집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네. 물론 방금 전의 상황에서는 중앙을 흙에 집을 짓는 사이에 오히려 백이 약간 집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둔다고 해도 반면 10집은 최소한 차이가 나는 바둑이었습니다. 지금 윤찬희 사단의 선택은 차이를 좁힐 수도 있고요. 더 차이를 벌릴 수도 있어요. 마지막 하나, 어차피 가만히 앉아서 끝내기만 하다가는 넷, 쉽게 지는 다섯, 형태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 일곱. 선택이 맞는 선택이죠. 그런데 문제는 위쪽에 있는 백도는 연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래쪽에 있는 백 두 점이 끊어지는 순간 그것도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백이 피하기에는 너무 네. 주변에 흑돌이 강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도 일단은 연결을 꾀하고 있는 윤찬희 사단.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타이밍에 그쪽을 시간 연장책을 둡니까? 한눈에 봐서는 그 수는 실수인데요. 시간 연장책인데요. 백이 안 받겠죠. 어, 지금 거기를 백이 받아주는 것이 13집짜리 끝내기인데 굉장히 하나, 큰데요. 둘, 그런데 지금 중앙은 13집은 훨씬 네. 넘어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아홉. 반발하는군요. 네, 당연히 손을 빼죠. 이건 초반부터 네. 중반까지 계속해서 우세했던 이동훈 사단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좌상만 보면 정말 큰 자리인데요. 그냥 딱 13집짜리예요. 그런데 중앙은 흙이 먼저 두면 지금 백이 마지막. 뒀던 그쪽 두 하나, 점을 잡을 수도 있었죠. 네. 거기만 세도 13집은 넷, 훨씬 넘습니다. 다섯, 게다가 여섯, 중앙이 흙이 넓어졌으니까요. 일곱, 여덟. 이건 이동훈 사단이 계속 우세했던 흐름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아주 급박했던 중앙 공방에서 선우수가 바뀐 셈인데요. 백의 중앙은 다 정리가 된 거죠? 네, 중앙은 이제 마지막 백이 괴롭힘을 하나, 당하기보다는 둘, 오히려 흙을 괴롭힐 자리로 변했어요. 넷. 뭐 바꿔치기라고 하기엔 중앙이 너무 많이 달라졌을까요? 네, 이거는 글쎄요. 흙이 꽤 손해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왔는데요. 자, 중앙 쪽과 좌상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네, 그 전의 형태에서 이제 흙이 여기를 끊지 않고 그냥 중앙을 먼저 갔다면요. 네. 그냥 이렇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최소한으로 잡은 거죠. 지금 네. 당장 잡은 것은. 그래도 4집, 6, 8, 10, 12, 13, 14, 15, 16, 최소한 17집은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선수하고 잡을 수 있는 형태라면 20집 이상입니다. 네. 근데 그런 자리를 놔두고 지금 13집짜리를 끊었으니까요.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엄청나게 손해를 봤죠. 네.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백이 여기를 두는 순간 네. 사라진 것만 흙집이 15집 이상인데 나중에 백이 이쪽을 끊으면 흙의 형태를 오히려 잡을 수가 있어요. 뭐 되려 100집이 더 붙을 수도 있고요. 지금 제 느낌으로는 20집 이상의 자리를 놔두고 13집짜리를 끄는 겁니다. 네. 그럼 백이 받아줄 리가 없죠.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동훈 사단이 그냥 초읽기에 몰려서 연장책을 쓰는 장면이었는데요. 사실 순간적으로 이런 흔들림이 있는 기사가 아닌데 네. 워낙 큰 승부다 보니까 좀 긴장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여기를 끊어 잡자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네, 더 강하게 두죠. 지금 타이밍에 반발이 들어갔고요. 네. 네, 이렇게 밀어갔습니다. 지금 이곳에 흙 3점은 거의 잡힌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럼 여기도 잡혔고 결국 여기 있는 백돌이 전부 살아갔다는 것은 이거는 바둑이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평범하게 처리했다면 흙의 필승지세였는데 이제는 좀 더 중앙의 처리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자, 승부는 이제부터로 보입니다. 중앙 쪽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아까 예상했던 모양과는 정말 중앙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뭐 앞서 치러졌던 몇 대국에서도 지켜봤지만 윤찬희 사단은 좀 복잡해야 힘을 쓰는 선수인데 마지막 이동훈 사단이 하나, 그런 걸 알고 있기 둘, 때문에 미리미리 셋, 싹 정리를 넷, 해놨었거든요. 다섯, 그렇습니다. 여섯, 계속 잘 정리를 했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아홉. 지금 정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했어요. 네, 이건 네. 모르는 승부입니다. 그런데 시간 연장책을 썼다가 마지막. 좀 판을 하나, 그르치는 경우가 둘, 종종 있긴 하죠. 네, 넷, 저도 몇 차례 있었는데요. 네. 6, 7, 또 상대가 시간 연장책을 사용할 때 어설프게 쓰면 그 순간에 잘 반발하는 기사로 이세돌 구단이 유명한데요. 네. 오늘 윤찬희 사단도 이동훈 사단의 이 시간 연장책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동훈 사단이 네. 당연히 상대가 반발하게끔 시간 연장책을 썼어요. 마지막 이건 하나, 또한 평소에 둘, 이동훈 사단답지 않습니다. 넷, 5, 6, 7, 8, 9. 아까 잠깐 개가를 해봤을 때 꽤 차이가 나는 형세였는데 그런데 바꿔치기를 통해서 또 꽤 손해를 봤고요. 네. 원래 흙이 우세했던 바둑에서 하변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흙이 처리가 잘 됐거든요. 네. 그래서 반면 10집은 훌쩍 넘는 차이까지 벌어진 것 같았는데 마지막 하나, 윤찬희 사단이 우선 둘, 버텨간 셋, 것이 적절했고요. 그 다섯, 버팀수를 여섯, 통해서 상대의 일곱, 실수를 유도해 여덟. 냈습니다. 그 전에 형세가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뭐 지금도 네. 확실히 백이 이겼다는 그런 단언을 드리긴 좀 어려운 국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 이길지 예측할 수 없는 승부까지는 왔습니다. 뭐 분명한 건 백이 굉장히 득을 마지막. 봤죠. 네. 하나, 둘, 셋, 넷, 5, 6, 7. 지금 그 자리는 중앙 쪽에 단수 쳐서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수로 처리가 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네, 지금 윤찬희 사단 방금 전 밀어간 수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도 좀 더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실 부분적으로 당한 것도 당한 거지만 네. 승리를 목전에 두고 이런 식으로 흔들렸을 때에는 이 심적으로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네. 냉정한 이동훈 4단이라고 해도 지금 둘, 내면 속에서는 셋, 크게 흔들리고 있을 다섯, 거예요. 여섯, 아까 일곱, 그런 변화만 여덟, 없었다면 아홉. 거의 확정적인 형세 아니었나요? 네, 거의 승리가 확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윤찬희 4단의 또 한 번의 버팀수가 등장합니다. 네. 이건 중앙을 끊어가며 패로 버티겠다는 생각이고 패감이 많다는 계산인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이동훈 4단도 패를 걸어갈지 아니면 아직도 유리하다면 그냥 끝내기를 가야죠. 좌상기를 잡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중앙에서 셋,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백은 뭐 다섯, 최대한 여섯, 득을 보는 건데요. 여덟. 그냥 끝내기로 갑니다. 자, 지금 형세는 어떨까요? 잠시 보겠습니다. 네, 네. 결국 이쪽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버텼을 때 흑도 네. 끊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네. 단수 치면 뭐 이어야죠, 한 점을. 그때 여기를 끊으면 네, 굉장히 크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때는 자충이 채워져서 백이 찝는 수가 있습니다. 네, 찝고 단수 칠 때 그때 있는 것은 흑이 연결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패로 버티겠다는 것이 백의 작전이었습니다. 획도 2패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만약 2패를 들어갔으면 이건 승부패죠. 2패의 네. 승자가 이바둑의 승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훈 4단이 개가도 해보고 패감도 네. 계산할 시간이 충분하진 않았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후퇴를 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결행을 하진 못했어요. 둘 중에 한 가지를 했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흑의 패감은 뭐 이곳에 한 곳 정도 보이는데 네. 그 외에는 잘 보이진 않아요. 이런 곳은 받지 않고 일단 백이 패로 버틸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백의 패감은 이쪽에 끊는 것이 일단은 눈에 들어옵니다. 과연 이 바꿔치기가 됐을 때 계산도 어렵고 그런데 네. 실전에 이동훈 4단은 이 수를 결행하지 못했죠. 그냥 네, 이걸 이쪽 잡았고요. 끝내기를 했고요. 하고 그냥 잡는 선택을 했고요. 네, 그러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맛이 나빴던 윤찬희 4단은 하나 늘어두고 이곳을 지켰습니다. 네, 네, 그러자 여기를 흑이 젖혔습니다. 백돌이 여기 오다 보니까 다음에 백에게 멋진 끝내기 수가 남게 되었습니다. 흑이 이 부분을 받지 않으면 네. 백이 여기를 젖힙니다. 흑은 막아야죠. 보통은 이렇게 이어서 끝내기를 하지만 지금은 여기를 끊는 수가 생겼습니다. 이제 잡으면 뒤에서 가고 네. 이쪽으로 두면 나가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끝내기이고 이것을 방비한 것이 실전의 흑의 젖힘수입니다. 그리고 백은 이 수를 받아주지 않고 여기를 붙여간 것으로 보이죠? 네. 뒤로 받으니까 끊었고요. 그렇습니다. 중반 이후에는 윤찬희 4단의 이 끝내기가 눈부신데요. 네. 네, 지금은 이쪽에서 얻은 피해가 뭐 여기를 따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0집 이상이고요. 그 사이에 13집 득을 봤으면 한 덤은 이동훈 4단이 날렸기 때문에 네. 미세한 승부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끝내기 승부가 되었습니다. 네. 자, 끝내기에서 승부가 가려질 것 같은데요. 이동훈 4단의 끝내기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전 보시죠. 지금은 그럼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는 건가요? 아직 제가 뭐 자세히 개가를 해보진 못했습니다만 마지막. 네. 제 느낌으로는 둘, 방금 전에 이 셋, 중앙과 넷, 좌상기의 바꿔치기 다섯, 정도라면 여섯, 미세할 일곱, 것 같아요. 여덟. 뭐 중앙을 딱 봤을 때는 정말 잘 됐죠. 네. 오히려 흑의 3점을 잡으면서 백이 처리를 마쳤으니까요. 이동훈 4단이 큰 피해를 입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제가 빠르게 판 전체를 한번 둘러보았는데 네. 넷, 제 생각에는 지금 봐도 미세합니다. 여섯, 일곱. 반집 승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동훈 사단, 뭐 끝내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선수인데요. 윤찬희 사단의 끝내기는 어떨까요? 현재 한국 프로 기사들 중에서 가장 끝내기로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는 박영훈 선수와 나연 선수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동훈 선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네. 중국에서 이 세계적인 끝내기 실력을 갖춘 선수들을 평가할 때 네. 이 세 명을 꼽더라고요. 둘, 나현, 셋, 박영훈, 그리고 다섯, 중국의 천야오에. 여섯. 그리고 제가 볼 일곱. 때는 그 바로 다음이 이동훈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미세하네요. 이제부터의 끝내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여기서 큰 자리가 몇 군데 눈에 들어오는데 네. 그중에 중앙 쪽 일단 102점을 제압하는 마지막. 쪽이 꽤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을 100이 살려 나오면 선수성이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방금 전 2점을 여덟, 따냈던 흑돌이 아홉. 오히려 못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쪽을 처리하는 것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흑이 선택한 그 자리도 큽니다. 네. 거기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100대마 전체를 괴롭히면서 끝내기로 좀 득을 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그곳을 당장 한 점을 살릴 줄은 몰랐는데요. 큰 곳인가요? 마지막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부분적으로 끝내기가 크다는 판단일 수도 있고 지금은 흑의 자충을 이용해서 이 100대마 전체의 사활을 좀 더 확실하게 두는 의미도 있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체적인 국면을 살펴볼 때는 정리가 많이 돼 있지만 끝내기 과정만 본다면 정리해야 할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흑돌이 자충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젖혀 이을 수밖에 없고 네. 자연스럽게 100대마 전체가 확실히 안형을 갖춘다는 것이 윤찬희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면 일리가 있네요, 윤찬희 사단. 네. 방금 전에 그 끝내기를 했던 부분이 마지막 작지 하나,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흑이 그곳을 젖혀 이었고 이제 백도 반대쪽을 젖혀 이으면 네. 대마의 사활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끝내기 중엔 어디가 가장 클까요? 앞서 설명드린 이 네. 상중앙 쪽에 102점을 제압하는 것이 가장 커 보입니다. 거기가 아니라면 좌변 네. 쪽인데요. 마지막 하나, 좌변도 흑이 뒀을 셋, 때와 백이 넷, 뒀을 때의 차이가 클 다섯,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좌변은 흑이 먼저 둔다고 해도 사실 늘어서 갈지 아니면 그냥 호구 치는 것이 정수인지가 좀 어렵습니다. 아, 네. 보통은 당연히 백 모양 쪽으로 늘어야 하지만 네. 어차피 몇 발자국 못 나가기 때문에 늘었을 때 한 칸 뛰는 선수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아프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급소가 되겠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오히려 역시 호구로 선택을 하네요. 네. 부분적인 집만 놓고 보면 백이 두는 쪽으로 느는 것이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과 위쪽으로 늘어가는 것은 선우수 차이가 있어서 판단이 좀 어려운 자리네요. 지금은 흑이 선수를 잡았고 이제는 정말로 중앙 쪽을 향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바로 그 자리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미세하긴 한데 네. 제 계산으로는 오히려 백이 앞서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금은 뭐 어느 쪽이 앞서든 큰 차이가 아닌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약에 이바둑을 이동훈 사단이 승리를 가져간다면 네. 저는 다시 한번 이동훈 사단에게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저는 스스로 좀 냉정하지 못하거든요. 네. 한번 실수를 하면 마지막 뒤이어서 하나, 더 큰 실수가 나오곤 둘, 하는데 셋. 이동훈 사단은 끝내기 수순 진행시킨 걸로 봐서는 중앙에서 큰 실패를 했지만 그 이후에 흔들림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실수가 나오면 그 다음 수순을 이어가면서도 계속 그 부분 생각하게 되죠. 네, 그렇죠. 갑자기 마지막. 예전에 제가 신예기사 시절에 둘, 이 어떤 언론과 했던 넷, 인터뷰가 생각이 다섯, 나는데요. 여섯, 당시에 가장 존경하는 기사로 일곱, 제가 이창호 구단을 여덟, 꼽았었고 아홉. 네. 어떤 점을 존경하느냐는 질문에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바로 냉정함을 되찾는 그런 모습을 본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승부사로서 참 꼭 갖춰야 할 덕목이지만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그런데 이 한국 랭킹의 최상위권에 위치한 마지막. 선수들을 보면 네. 대부분이 실수를 했을 셋, 때 그 바로 다음 넷, 처리가 냉정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이세돌 구단도 그런 포기가 아홉. 빠르고요. 네. 점점 치열해지는 현대바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냉정함은 당연히 갖춰야 할 최강자들의 한 가지 분야입니다. 이동훈 사단은 좀 나이답지 않은 노련함을 갖고 있어요. 네, 저는 그 부분에 좀 놀라고 있어요. 네. 마지막 하나,
어느 정도 둘, 나이가 들면 셋, 그리고 승부 경험이 넷, 많아지면 다섯, 꾸준히 여섯, 노력하는 이상 일곱. 점점 노련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동훈 사단처럼 입단했을 무렵부터 혹은 그 이전에 연구생 시절부터 노련한 기사는 많지 않습니다. 뭐 승부사로서 또 마지막. 바둑에 있어서 하나, 굉장히 좋은 둘, 부분인데요. 넷, 그렇다 보니 또 다섯, 동료 기사들에게는 여섯, 애늙은이라는 일곱, 칭찬을 여덟, 듣기도 하죠. 아홉. 네. 뭐 그런 별명은 사실 이창호 구단도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별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장점으로 승화시킨다면 이동훈 사단도 한국을 대표하는 강자가 될 그런 재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끼어 있는 자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자리예요. 부분적으로도 큰 끝내기이지만 네. 그 후에 흙의 형태에 대해서 넷, 멋진 다섯, 끝내기를 남겨두고 여섯, 있습니다. 일곱, 여덟. 네, 지금 저렇게 끼어 이었기 때문에 중앙 쪽에 하중앙 쪽 들여다보는 수가 생겼죠. 생각보다 흙의 집을 많이 지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미세한 반집 승부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네. 저는 백쪽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물론 오늘 바둑 한 판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윤찬희 사단 오늘 바둑에서의 끝내기는 괜찮은데요. 네, 마지막 이렇게 전투가 강한 기사가 둘, 세밀한 부분에서도 정교함을 갖추기는 쉽지 않아요. 네. 여섯, 그것은 초인류 기사들에게나 여덟.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윤찬희 사단 같은 초인류 기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랭커가 이런 실력을 갖추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 특히나 그런 점이 두드러집니다. 사실 윤찬희 사단은 예전에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 비해서는 한풀 꺾였다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진정한 실력인지 아닌지는 다섯. 앞으로 여섯, 좀 몇 일곱. 개월간 검증이 필요한 시기이긴 하죠. 또 그만큼 윤찬희 사단에게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 보여준 윤찬희 사단의 이 중반 풀어가는 능력, 또 세밀한 수읽기 이런 부분은 참 대단합니다. 자, 현재 박정환 구단이 결승에 선착을 해 있는데요. 윤찬희 사단과 만나게 됐을 때와 이동훈 사단과 만나게 됐을 때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네. 글쎄요, 박정환 구단이 어느 기사가 올라오길 바라고 있는지 그건 마지막.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둘, 셋, 윤찬희 사단 같은 경우에는 다섯, 박정환 여섯, 구단과 굉장히 가까운 일곱, 사이로 알고 있고요. 여덟. 보통 대부분은 좀 자신보다 어린 기사는 꺼려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이동훈 사단이 또 한국 바둑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신예 기사이기 때문에 네. 박정환 구단이 지금 그런 면에서 부담감을 느낄 여지가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었고 미래 권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만 놓고 보면 네. 박정환 구단은 현재 권력이고 이동훈 네. 사단이 미래 권력이에요. 다섯. 네. 그렇다면 그 여섯, 대결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여덟, 아홉.
물론 아직까지는 공식 시합에서 박정환 구단이 이동훈 사단에게 패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 KBS 바둑왕전 승자 결승에서도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동훈 사단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박정환 구단이기 때문에 네. 하나, 둘, 그런 셋, 면에서는 꽤나 부담스러운 다섯, 일전이 될 수도 여섯, 있습니다. 7, 8, 9. 지금까지 저희가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 윤찬희 사단을 좀 더 응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누구나 어린 상대는 참 부담이 되죠. 네. 네, 지금까지 끝내기 수순에서는 특출난 점은 없었고요. 마지막 앞으로의 진행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셋,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제 남아있는 끝내기 여섯, 그렇게 큰 자리들은 없죠. 네. 그런데 그 자리를 역으로 당했어요. 그 자리는 네. 100의 권리였나요? 100이 둘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거기를 뺏긴 것은 큽니다. 제가 계속 개가를 했을 때 거기는 네. 100의 권리로 보고 개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건 다시 세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남아있는 끝내기에 따라서 이 역끝내기가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방금 전에 흑이 두어간 자리는 역끝내기 3집짜리 끝내기입니다. 네, 아주 미세한 상황에서 이 끝내기가 과연 마지막. 영향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둘,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에서 백이 여기를 끼어 있고 네. 수순이 진행되다 흑이 여기를 두었지 않습니까? 네. 백이 먼저 여기를 끊었으면 흑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늘고 단추치고 있고 다 조여 붙이는 것이 네. 굉장히 큰 끝내기가 되는데요. 2집에 4집에 5. 이수 자체가 역끝내기 5집이라서 이수를 능가하는 자리가 지금 현재 국면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큰 끝내기였군요. 그러면 끊을 때 반드시 따내야 한다면 네. 이수 교환이 선수 3집짜리예요. 네. 선수 3집짜리를 놔두고 실전에 이곳을 두었고 네. 여기를 두니까 들여다보고요. 네. 이을 때 나가고 그러고 보면 참 기회가 많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네. 흑이 여기를 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거기를 당하면서 실전에 네. 백이 끝내기를 한 것이 네, 이쪽인가요? 네. 지금 실전에 거기를 당하면서 백이 끝내기를 했던 부분이 겨우 여기거든요. 이수는 7집에 2집에 3집. 이수는 후수 3분의 1집이고요. 네. 후수 3분의 1집과 선수 3집은 당연히 선수 3집이 큽니다. 비교가 안 되죠. 네, 지금 여기를 안 하고 여기를 끝내기를 하는 수순이 돌아서는 네. 확실히 백이 남기는 반집 승부에서 이건 다시 오리무중입니다. 네. 좀 더 상황을 봐야겠네요. 네. 자, 이제 알 수 없는 형사가 됐는데요. 끝내기 수순 더 지켜보시죠. 자, 끝내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 참 반집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마지막 하나, 그래도 둘, 그곳의 선수 셋, 끝내기는 네. 쉬운 자리이기 다섯, 때문에 당연히 해놨어야 여섯, 합니다. 7, 8. 아마 윤찬희 사단이 그때 그 타이밍에 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중에 할 시간이 있겠지라는 조금 느슨한 생각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낄 이유는 없는 자리였는데요. 만약에 그 끝내기로 인해서 승부가 달라진다면 윤찬희 사단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마지막 네,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시종일관 끌려다니던 형세를 네. 상대의 여덟, 시간 연장책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그때부터 분위기 반전을 꾀했고요. 지금은 역전이 됐었던 상황에서 마지막 거의 다 끝나가는 순간에 실수가 나왔으니까요. 그것도 어려운 수를 놓친 것이 아니라 네. 당연히 해야 할 선수 교환을 놓쳤으니까 백으로서는 이 바둑을 진다면 타격이 큽니다. 게다가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그냥 일반 기전 넷, 결승도 넷, 뭐 다섯, 어느 기사나 가고 여섯, 싶은 누구나 가고 싶은 일곱, 위치이긴 여덟, 합니다만 네. 아홉, 특히 KBS 바둑왕전 결승은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흔히 이야기하는 1타 2피인데요. 네. 그걸 놓치네요. 지금은 그럼 확실히 흑 쪽으로 기운 건가요? 지금 그 정도 손해라면 네. 다시 재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남아있는 끝내기는 정말 잔 끝내기예요. 네, 얼마 다섯, 남지 않았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네. 중앙 쪽에 백이 끝내기 한 자리는 후수 3과 3분의 1집이고요. 우하기에 끝내기를 했다면 선수 재집이니까 네. 셋, 넷, 겨우 3분의 1집 다섯, 보고 나서 선수가 여섯, 뒤바뀐 겁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이건 끝내기 상황을 고려할 때 한 집은 손해를 봤어요. 그 전에 제가 개괄했을 때 백이 반집 정도 앞서는 그런 형세로 보였으니까 네. 이건 역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오히려 셋, 이제는 반집이라도 흙이 남길 수 다섯, 있는 형세가 된 여섯, 거네요. 네. 일곱, 여덟, 이제 남아있는 끝내기에서 수순을 좀 비틀면서 득보기는 쉽지 않을까요? 둘, 셋, 잘 보이진 넷, 않네요. 이제 다섯, 좌기 쪽의 여섯, 백의 형태가 뒷맛이 일곱, 나쁜 형태인데 여덟, 그곳이 몇 번을 가일수하느냐 그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 평범하게 갔을 때에는 지금은 흑의 반집승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평범하게 백이 진행시키는 것은 방금 네. 전 흑이 밀고 들어간 자리를 한번 단수를 치고 흑이 2점을 이을 때 백이 한번 가일수하는 것이 평범한 하나, 응수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윤찬희 사단 뭔가 더 나은 수법이 없는가 살펴보고 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이 다른 곳을 선택을 한다면 지금 네. 중앙 쪽에 흙이 찔러져 있는 곳을 틀어 막는 것이 역끝내기 2집짜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 선택했습니다. 지금 역끝내기 2집짜리를 두고 네. 좌하귀의 맛이 나쁜 자리는 일단 방치를 시켰습니다. 버틸 수 있다면 일단 집으로 큰 곳을 가야죠. 네. 애초에 제가 예상했던 수순으로 진행을 시켰을 때 좌하귀가 마지막 네. 하나, 14집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좌하귀를 받지 않고 역끝내기 2집을 갔으니까 좌하귀가 12집이 되면 서로 간의 이해득실이 똑같은 거고요. 만약 백이 13집을 낼 수 있다면 다시 반집 역전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동훈 사단의 끝내기입니다. 흑이 이기기 위해서는 네. 좌하귀를 12집으로 막아야 돼요. 둘, 셋, 넷,
5, 6. 좀 더 가일수를 7, 하게 만들어야 8. 되는데요. 네, 역시 그냥 집을 내주진 않죠. 지금은 그냥 흙이 일선을 밀고 들어가도 백이 12집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가일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찔러 들어가면 바로 가일수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네. 하나, 둘, 12집이라면 셋, 넷, 중앙에서 윤찬희 4단이 선택한 일곱, 수도 엮끝내기 여덟, 2집짜리고 9. 지금 흙이 두어가는 좌하기 쪽을 백이 받았다고 해도 엮끝내기 2집이었으니까 득실은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네, 이걸로 흙의 반집 승이네요. 이번 KBS 바둑왕전 돌풍의 주역이었던 윤찬희 4단 이 마지막 끝내기 단계에서 역전을 허용한 것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참 어려운 끝내기는 아니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동훈 4단 지난해 명인전 결승에서 박영훈 네. 구단에게 1대3으로 패하면서 준우승에 그친 이후에 다시 한번 우승 타이틀에 도전을 하고요. 이번 결승 상대는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이 되겠습니다. 네. 이동훈 4단의 최근 기세가 얼마나 좋은지를 증명해주는 결과인데요. 네, 명인전 결승이 마지막. 치러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둘,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동훈 셋, 4단이 거둔 성적으로 다섯, 보면 6, 7. 이동훈 4단이 랭킹 아홉. 10위 안쪽의 실력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뭐 이런 기세라면 이동훈 4단 머지않아 기존의 선두권에 있는 선수들과 함께 선두그룹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기대가 되죠. 앞서 중국 바둑계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동훈 4단 정도의 실력자라면 이 중국의 초일류 기사들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지난해 각조 리그에서 성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전에 문제는 타이틀이죠. 타이틀만 차지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활용점정 마지막 눈알을 그리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날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도전이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최강의 상대를 만났죠. 기존의 이 최정상권 선수들을 제외하면 최근 세계대회에서 박정환 구단이 좀 외로운 싸움을 하는데요. 네. 나연 선수를 비롯해서 이런 영재 4인방이 빨리 뒤를 받쳐줘야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세돌 구단도 있고 김지석 구단도 있긴 합니다만 한국 바둑계에도 90년대생들이 뒤를 받쳐준다면 훨씬 든든하게 네. 세계대회에 임할 수 있습니다. 뭐 아직 세계대회까지는 아니지만 국내 대회에서는 또 이런 나연 선수라든지 영재 4인방의 결승 진출 소식도 좀 들려오고요. 네. 국내 기전 천원전 결승에서 현재 나연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싸우고 있죠. 네. 획집인 36집이고요. 백집은 네, 29집입니다. 29집. 지금 바로 윤찬희 사단이 지적을 하죠.
손이 바로 그쪽으로 갔어요. 네, 그곳에 하나만 교환을 해놨다면 이바둑은 윤찬희 4단의 승리였는데요. 네. 자, 이동훈 4단, 윤찬희 4단에게 승리를 하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정말 귀중한 반집이었는데요. 윤찬희 4단에게는 정말 아픈 반집이고요. 자, 기세 좋게 패자 결승까지 진출을 했지만 윤찬희 4단의 기사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동훈 4단과 박정환 9단의 결승 3번기가 이제 매치가 됩니다. 네, 한국 바둑계의 최정점에 있는 박정환 9단과 한창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이동훈 4단의 대결, 정말 흥미로운 대결이고요. 네. 이번 결승 승부,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아무래도 박정환 9단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지만 네. 이동훈 4단의 최근 페이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좋은 승부, 멋진 승부 기대가 됩니다. 네, 또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이동훈 4단도 출전을 하게 되는데 어느 때보다 든든합니다. 네, 이동훈 4단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어린 기사들이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여러 차례 출전을 했지만 네. 한국에서는 이 95년생 이후 출생자가 첫 출전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한국 신예의 힘을 보여주길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이동훈 4단과 박정환 9단의 결승 3번기로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